현상이 그 현상이에요. 계속 아까 같은 비용을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실패가 계속 일어나면서 계속 불법 복제가 나오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벌써 몇 년째 이걸 갖다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계속 남기는 건 바로 시장 실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내부화도 실패했어요. 왜? 내부화는 아까 말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 보상을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권리자들한테는. 그냥 계속 지금과 같이 코스트를 더해서 어떻게든 축소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베네피셔리, 좋았던 그 외부 효과를 갖다가 제어를 해버리고 또 보상도 못 해주고 이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특히나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저작물의 유저빌리티하고 액세시빌리티, 파스빌리티가 증가됐음에도 그런 건 활용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사장되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럼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제 이거는 아까 말한 카피라이트 시스템에서 이제 좀 더 새로운 이 환경에 맞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데 제일 처음 생각할 거는 이지 액세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편하게. 즉 어디서 언제나 접근할 수 있고 낮은 가격에 접근할 수 있고 매력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줘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시장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더 나아가 자연스러운 법을 지키게끔 유도하는 것. 제일 성공하고 있는 케이스가 요겁니다. 애플에서 하는 아이팟 시스템이 iTunes 프로그램 만들고 아이팟이라는 매력적인 하드웨어를 만들면서 편의성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시장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죠. 이건 계속 카피라이트에서 유지되는 건데 말하자면 액세스를 이지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불균형을 회복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아예 원인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배타적 지배권을 없애버리고 프로퍼티를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전제를 없애버리고 허락 안 받아도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대신 보상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나가는 겁니다. 즉 배타적 지배권에서 보상주의로 전환하는 건데 일종의 이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 간에 대표적인 논의되어 있던 게 ACX라고 대안적 보상 체제인데 쉽게 말하면 보상을 전제로 저작물을 갖다가 자유롭게 이용해 주는 겁니다. 그 보상의 전제에서 자유롭게 이용해주는 시스템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떤 법으로 강제를 하는 방식 아니면 원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방식. 즉 어떠한 강제건 만약 원하는 경우면 원하는 권리자들이 모여가지고 풀을 만들고 그 풀은 자유롭게 이용해주고 이 사람들한테는 인터넷의 사용 빈도수를 측정해서 그거에 따라 돈을 보상해주는데 돈을 어디서 만드느냐 이 기금은 어디서 오느냐 아까 말했듯이 보조금 같은 형식을 취할 수도 있죠.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그 기금을 만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나눠주는 거. 또는 ISP에 접속료를 물려서 거기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얻게 되니까 기금을 만들어서 배분해주는 방식. 뭐 이런 여러 방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뭐 그 카운팅 할 때 누구한테 얼마를 보상해 주냐 될 때 여러 가지 기망이가 나올 수 있고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의미는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아예 제거해버리고 원활하게 보상 체제로 나가자는 부분인데 이거는 말하자면 법적인 강제가 들어가면은 완전히 법 체계가 바뀌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발적인 뭐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지금도 시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와 비슷한 게 법정 허락제도 하고 그 다음에 확대된 저작권 신탁해서 그 사용료를 걷는 시스템하고도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가 방송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처음에 저작권 이용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때 해결했던 방법이 바로 법정 허락제입니다. 지금 방송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방송에서는 마음대로 음악을 틀 때 대신 사용료를 갖다가 산정해주는 방식. 이건 한번 경험해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디지털 콘텐츠에도 확대시키자는 주장이죠. 이 케이스는 말하자면 중국에서 지금 미국 교수가 와서 하고 있는 건데 어떤 법적인 강제가 아니고 참여하는 그룹에서 포함시켜서 어느 대학이나 기업이나의 전체 블랭킹 라이센스를 줘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시범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둘째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말하는 이제 정보 공유죠. 쉐어링 인포메이션인데 쉐어링 인포메이션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오픈 액세스하고 커먼즈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오픈 액세스인 경우에는 권리자가 오픈 액세스 시키는 거. 이거는 뭐 인터넷상에서 자기 콘텐츠를 공개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다른 익스플로이트들이 공개시키는 거. 이걸 말하죠. 그리고 커먼즈는 공개시키는 거 외에 그걸 갖다가 자유롭게 다운받고 수정하고 딴 데 배포할 수 있는 것까지 주는 거. 이게 커먼즈라고 하면 어차피 권리자가 오픈 액세스 시키는 거는 그건 권리자의 의사에 따른 거기 때문에 다른 뭐 시스템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하면 돼요. 하지만 나머지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자기의 콘텐츠에 대한 일종의 라이센스를 줘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라이센스를 주냐? 퍼블릭 라이센스를 줍니다. 즉, 내 콘텐츠는 갖다가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다,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다,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다라는 라이센스를 모든 사람들한테 다 줘버리는 겁니다. 그게 제가 지금 하기도 하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인데, 요 쉐어링 인포메이션은 의미로 말하면 이제 이게 뭐 6가지 그 라이센스의 옵션이거든요. 나오는 게 뭐 저작자를 표시해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저작자 표시 또는 비영리를 조건이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런 6가지 옵션인데, 이 옵션이 말하는 의미는 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 남았네. 조건을 지켜라. 내가 저작 권리자가 붙인 조건을 지켜라. 그러면 자유다. 아까 말한 저작권 시스템하고 좀 다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작권 시스템에 기반한 겁니다. 저작권 시스템에서 있는 라이선스를 이용한 거거든요. 저작권은 허락을 받더라. 그렇지 않으면 곤란해진다고. 이거는 조건을 지켜라. 그러면 자유롭다는 거. 그러니까 측면이 다를 뿐이지 같은 저작권에 기반한 거는 같습니다. 자, 이런 쉐어링 인포메이션의 사례들은 이게 MIT의 오픈코스웨어처럼 학교의 교재들을 전부 공개한 이런 프로젝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선일보 등 몇 개 회사가 참여해서 하는 뉴스뱅크입니다. 이 뉴스뱅크의 사진 섹션인 이미지뱅크에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사진, 조선일보만 해도 한 100만 장이 넘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 사진을 갖다가 비영리 목적으로 CC를 붙여서 공개를 했어요. 인터넷상에서 쓸 수 있게. 대신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따로 계약을 하는 걸로 이중 라이센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영상 사이트인데, 미국에 이 동영상 사이트는 애초에 처음부터 동영상을 만들 때 광고를 붙이고 그 수익을 회사와 이 만든 콘텐츠를 만든 사람과 또 한 사람, 복제해 간 사람들하고 수익을 나눕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것인데, 복제해 간 사람은 수익을 나누는 이유는 복제해 간 사람이 배포자의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죠. 광고를 여러 군데 실어 날라줬으니까. 여기도 이제 CC에 붙어 있는 거고, 요거는 음악 리믹스 사이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음악을 올리는 음원들을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자유롭게 수정해서 2차적 저작물을 디버티브 워크스를 자유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것도 CCL로 퍼블릭 라이센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다음에서 하고 있는 뉴스보이스인데, 젊은 친구들이 자기들의 작품을 만들어 넣어서 올리는데 거기도 CCL이 붙어 있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NIHN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아티스트가 있는데, NIHN이 얼마 전에 아마존에서 일렉트릭 뮤직인데요, 일종의. 그쪽에서의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앨범의 특징이, 이 사람은 이거를 만들면서 온라인에서 공개를 해버렸어요. MP3로 공개를, 다운받게 공개를 한 다음에 수정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스스로 계속 콘텐츠도 들고, 자기 음악 갖고 리믹스 콘테스트 열고, 또 뮤직비디오를 만들게 하고 여러 가지 행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매량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픈소스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CCR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마찬가지예요. GPL 같은 오픈 라이센스를 만들어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해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그 콘텐츠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죠. 자, 이들의 특징이 뭐냐? 정보는 공개하되 서비스를 파는 겁니다. 아까 말한 오픈소스 같은 게 그런 거고, 정보는 공개하되 플랫폼을 파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구글 같은 게 하는 광고 베이스죠. 서비스는 공유하되 다른 아이템을 파는 겁니다. 그게 인기를 끌으면 거기 붙여서, 뭐 영화가 인기를 끌으면 다른 캐릭터를 파는 형태. 정보는 공유하면서 커뮤니티를 넣는 겁니다. 아까 말한 NIHN의 사례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충성스러운 커뮤니티, 팬 커뮤니티를 얻었고, 그 사람들이 그 CD를 사준 거죠. 그리고 정보는 공유하면서 명성을 얻는 거. 아까 음악 리믹스 사이트죠. 계속 실력을 발휘해서 명성을 얻으면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페셔널로 가서, 그때는 일반적인 카피라이트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를 얻으면서 영감을 얻는 거, 예술적인 영감을 얻는 거죠. 자, 이런 시스템을 구별을 하면 결국 처음에 나오는 기존의 시스템에다가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는 비용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은 잘하면 높을 수 있고, 못하면 전혀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지 액세스 전법은 말하자면 비용은 많이 낮춰줍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수익은 위험성은 오히려 에딩 코스트보다는 적을 것 같아요. 위험성은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니까. 아까 말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 ACS는 비용은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용하게 되니까 어떠한 단속이나 복제 방지 장치 기술 같은 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비용은 이거는 평균적인 비용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 다양한, 왜냐하면 그거는 공평하게 그 클릭수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대박을 칠 가능성은 조금 줄어든다. 그러니까 비용은 조금 줄어들지만 이익은 줄어들지만 안정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범위에 있을 것 같아요.